네, 안녕하십니까. 국교 없는 수의사회 이사를 겸하고 있는 이인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국교 없는 수의사회 심포지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좀 잠깐 되돌아보면 2016년 대한민국 해군하고 같이 그 덕적도에 봉사활동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재영 회장님이랑 같이 갔고요. 제가 잠깐 밖에 나가서 염소 구청을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마취를 하고 있는데 김재영 회장님은 수술감 입으시고 이렇게 마스크도 하시고서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빨리 마취 안 하냐? 그랬더니 너 빨리 수술하셔가지고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수컷 고양이 30초 만에 끝. 그러니까 마취하는데 훨씬 10분, 20분 걸리는데 이게 계속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것이 외부의 전문가들이랑 뭔가 좀 같이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교 없는 수의사회가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자기 거 생각 안 하고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재주꾼들이 있으신 거예요. 국제 통역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국교 없는 의사회랑도 같이 회의도 좀 하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심포지엄 준비에서는 우리 이학권 대표가 어느 날 별도의 모임에 청년 수의사 콘서트라는 것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하는 모임 중에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발생 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이거 발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조윤주 교수님의 연구 발표 평가위원으로 갔는데 민간 동물시설 이렇게 있네? 이것도 좋겠네? 거기에 김은석 원장님이 쉘터 메디슨을 또 공부를 해주셨고 바이오노트에서 검사하신 자료가 있는데 이거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렇게 동물보호소에 있는 애들이 너무 질병이 많으면 입양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 동물들이 어떤 질환이 있고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늘 자료 분석, 평가, 대안 제시 이런 거를 업으로 가는 저 입장에서는 우리 국교 없는 수의사회랑 같이 한국의 동물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유기동물 개체수도 증가하는데 이것은 반려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는데 유기동물은 증가하면 안 되니까 없애야 됩니다가 아니라 손바닥의 양면인 거죠. 반려동물이 늘면 유기동물도 늘 수밖에 없다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유기동물로 신고가 돼서 보호소에 들어오면 2주 이내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가 되는 것이 법인데 그런데 안락사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 유기동물을 좀 길러서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오래 살도록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동물보호소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여러 개체수가 한꺼번에 모여있다 보면 결국은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개체수의 번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꼭 필요한데 그럼 이런 이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과정에서 간혹 어떤 전염성 질환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사망사고가 있을 때에 왜 그런 질병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망을 했는지에 대한 부검을 통한 그런 사인 규명도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시청이나 도청이나 이런 유기동물 보호센터 이런 데는 민원이 증가하게 되죠. 고양이 소리가 많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민원인들의 어떤 이 민원을 우리 공무원분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우리 수의사들은 그럼 어떻게 참여해서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별로 봉사활동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자. 여기에는 수의과 대학, 수의사회, 행정조직, 유기동물 보호소, 자원봉사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의과 대학은 전국에 지역별로 10개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2개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였기 때문에 서울, 경기 2개 해서 2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 지역에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많이 이렇게 새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지역에는 수의사회 지부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광역시와 도별로. 자, 그러니까 전국의 수의과 대학이랑 같은 비율로 있고, 거기에 행정조직에는 도시별로 동물보호과 또는 동물보호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정조직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 이런 조직이랑 같이 연계를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민관 또는 기관 유기동물 보호사랑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그 지역의 자원봉사로 참여하신 분들도 우리가 그분들을 일반 봉사자로 부르거나 캣맘, 캣데이 또는 유튜버 뭐 어떤 형태로든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별로 컨소시엄을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면 서울 경기 지역은 서울대 건대, 서울시 수의사회, 경기도 수의사회, 서울시청, 경기도청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이루고 거기에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별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건강관리를 같이 책임져주는 이런 형태로 가면 어떨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보호소에 가서 산책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를 도와드린다거나 하는 거에 기본적인 내용 플러스 주기적인 예방접종, 구충, 그리고 좀 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데 지금 국경 없는 수의사회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서 실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기동물들을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을 데려와서 수술하는 거가 많이 힘들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제도 저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학생들이랑 같이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해드리고 있는 보호소에는 거기에 새로 중성화가 안 된 동물들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고 날짜를 잡고 그 유기동물 보호소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개체를 케이지에 넣어서 학교로 오전에 데려오시면 저희가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들, 교수들, 그리고 대학원생, 일부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깨끗한 수술 공간에서 호흡 마취를 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마취해서 회복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그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병원에서 와서 하면 좋은데 국경 없는 수의사회가 물론 저도 봉사활동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실제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서 밖에서 야외에서 수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고 안 아프게 깨끗한 환경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물론 저희가 3일 동안 기본적으로 항생제가 처방이 되고 진통제가 처방되고 일주일 후에는 그 봉합사를 발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보내드리는데 만에 하나 상처 부위를 핥는다거나 혹은 이래가지고 이렇게 수술 부위가 감염이 되거나 해서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병원에 있는 지역수의사에 가입된 그 지역병원에 가서 간단한 후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이런 안을 이제 제가 다른 어떤 분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문제 많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역별로 여건이 너무 차이가 많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35개의 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보호시설을 서울대건대 두 대학이 전부할 거냐? 서울시 경기도 수의사회가 전부할 거냐? 지금 우리 경기도 수의사 이성식 회장님은 거의 뭐 주말마다 봉사활동 다니시는데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곳,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는 경우에는 또 그게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라는 것이고요. 건강관리의 목표를 어디까지 둘 거냐? 예방접종까지만 할 거냐? 중성화까지 할 거냐? 나이가 있거나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는 데까지 할 거냐? 나이가 많아서 질환이 있고 더 이상 이렇게 관리하고 얘를 여생을 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시점에서 안락사를 하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안락사까지 할 거냐? 결국 이것은 우리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컨소시엄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주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가 많이 필요한데 결국 클리어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기부금이나 지원금을 냈을 때 클리어하게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합의하에 운영될 수 있는 조직을 맞춰 간다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것은 행정 조직이든 민간 조직이든 결국 합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간 예를 들어서 조혜경 대표님 같은 어떤 민간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남영희 팀장님도 오셨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위치에서의 어떤 역할도 있고 어떻게 협력할 건가 이것은 결국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효과는 결국 전국적인 유기동물의 개체수의 관리가 수월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이 가능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나라의 어떤 반려동물 그리고 유기동물과 관련된 그런 문화가 선진국형으로 가지 않을까. 거기에서 결국은 그 일을 현재 공무원이라는 어떤 그런 명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도 줄고 그리고 업무가 줄므로 인해서 동물들도 행복해지고 하는 일이 가지 않을까. 거기에 아까 우리 여기 중학생 봉사활동 열심히 참여해서 참여해 주시는 이런 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참여하고 그런 학생들이 뭐 관심이 있다면 수의학과에 들어오고 그런 학생들이 수의사가 됐을 때도 계속 봉사활동하고 해서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수의사들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 그리고 그런 인식 그 과정에서 수의사들은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은 열심히 어떤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인식을 어릴 때부터 하고 이렇게 된다면 보다 좋은, 보다 행복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난 양주보호소에서 봉사활동할 때 우리 한정혜 의원님께서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저는 인사 말씀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저녁 늦게까지 끝날 때까지 계셨었거든요. 저는 이런 국회의원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이런 일이 보다 빨리 그리고 5년, 10년 이내에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조금 우리 최세영 기자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기자님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실성 있는 국민의 복지를 위한 국민과 동물들의 복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원님 뭐 이렇게 표현하시겠죠? 네. 이것은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 봉사단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학생, 대학원생, 직원, 교수, 협력업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동물병원의 그 봉사활동을 여름방학에 가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도 하고 그리고 그 보호자분들 초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 담당하는 교수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하시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동물병원 와서 진료를 받으시면 저희가 진료비를 좀 감면해 드리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하고 그리고 봉사 동아리가 그 나눔의 팔라스라고 있습니다만 봉사 동아리가 하는 봉사활동 그리고 저희들이 자원에서 서울시나 경기도의 그 TNR 활동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있는 교과목의 학생들은 무조건 한 학기에 한 번씩 그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제가 그거를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이라고 하는 데서 지정해주는 사회공헌 교과목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수의과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봉사활동 과목을 2개를 필수로 이수하고 졸업한다 이렇게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교과 과정을 개정을 하면서 쉘터 메디슨을 오픈을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법의학, 수의 법의학 혹은 법수의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쉘터 메디슨은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는 상황인 것이고요. 참고로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됐던 그 계기는 그 고양시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서울대학교 전체 동아리가 꼴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동아리에 있는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조를 짜서 가서 그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근데 저희 수의과 대학 동아리에 있는 학생들은 그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서 봄, 가을로 예방접종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요. 이제 가끔 연락이 와서 지금 무릎이 다리를 저는 애가 있어서 좀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 아침 정도에 와가지고 CT나 MRI를 찍고 얘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기관이 좁아지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급해서 그 근처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상황후부와 이 기관에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서 벌려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마침 또 그 저희 응급의학과 담당 교수가 그 심맥관계에서 이렇게 스텐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를 연구하고 있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 같이 협력하는 그 회사 사장님 그 스텐트 개발하는 사장님이 그거 직접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니 날 잡아서 하시죠. 네, 이렇게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당연히 진료비는 저희가 이렇게 동물병원에 환자로 등록을 시키고 진료비는 저희가 감면을 해서 그 부담되지 않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그 우리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환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또 제가 관련된 게 전국에 그 가축질병 치료보험이라는 것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앞으로 3년 뒤에는 전국 사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의 질환을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시스템적으로 갖춰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요 안이 만들어졌고 현재 상황에서 일단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주시면 조금 더 보완하고 해서 보다 더 넓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의 이런 발표가 사실 저희가 오늘 심포지움을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고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5년, 10년 뒤에는 정말 한국형 좋은 모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은 이제 토론 시간인데요. 토론